부산은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져 있었다. 거리 곳곳엔 형형색색의 간판이 반짝였고 카페 간판들은 낯설 만큼 세련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핸드백 끈을 꽉 쥔 채 익숙한 듯 낯선 이 도시의 거리를 걸었다. 오래 떠났다가 돌아온 도시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풍경을 찾아 헤매는 기분이었다. 33년 만이었다. 이 도시를 떠난 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에서 흘려보낸 지. 혜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전 남편과의 이혼은 특별한 갈등보다는 서로 지쳐버린 일상 때문이었다. 그와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책임으로 시작되었고 끝은 피로와 무관심으로 다가왔다. 아이 둘은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고 이제야 혜우는 온전히 한혜은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이 도시가 떠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먼저 떠올랐고 그가 있었던 이 도시가 그 다음이었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아무 생각 없이 부산의 골목을 걷다가 오래된 작은 책방 앞에 멈춰 섰다. 한옥 구조의 목재 문틀, 조용히 매달린 흰색 간판, 책마루라고 쓰여 있었다. 오래된 필체와 바래진 페인트 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쳐 나오는 종이 냄새가 마음 어딘가를 톡 건드렸다. 그 책방은 기억 속 재현을 닮아 있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오래된 진심 같은 느낌. 혜우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다.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어서 오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거기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조금 더 깊어졌을 뿐. 여전히 조용하게 상대를 꿰뚫어 보는 그 특유의 시선. 혜운 씨, 재현의 목소리에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어렵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재현 씨.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날, 혜우는 오래된 사랑의 문 앞에 다시 서 있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책방 안 공기엔 진한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밖으론 봄빛이 조용히 흘렀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을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더 짙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 다시 부산으로 오신 건가요? 재현의 물음에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웃었다. 그 미소는 환영이자 감사였고 이젠 괜찮다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혜우는 조용히 일상을 정리했다. 오래된 짐을 정돈하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새로 얻은 원룸 안에서 혼잣말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목에 걸렸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은
계속 그날로 돌아갔다. 작은 책방, 그 사람의 눈빛, 따뜻했던 미소, 그리고 혜운 씨라고 불렀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 며칠 후, 그녀는 다시 그 책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덜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뛰는 무언가를 애써 감추며 문을 열었다. 종이 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또 오셨네요. 그는 웃었다. 그녀도 짧게 웃으며 말했다. 이 근처에 살아서요. 자주 올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기다렸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책을 정리하며 말했다. 여기 오래된 시집들 있어요. 예전에 혜운 씨가 좋아했던 것들. 혜운은 놀라며 되물었다. 그걸 기억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랑은 오래 참고를 꺼내서 읽던 거. 지금도 기억나요. 숨이 잠시 멎는 줄 알았다. 혜우는 조용히 그 시절을 떠올렸다. 벚꽃이 흩날리던 대학 도서관 앞. 서로 책보다 상대를 더 읽던 시절. 그리고 그 시집, 그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구절을 읽던 자신의 손끝.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눈빛. 하지만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어려서, 너무 불안해서, 그 감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재현은 조용히 책을 내밀었다. 그때 당신이 덮었던 시집. 이번엔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녀는 그 책을 받으며 그의 손끝을 스쳤다. 그 짧은 순간. 30년 전 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 안에서 울려 퍼졌다. 책방 문을 나서며. 혜우는 생각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눈빛도, 말투도,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그리고 자신도. 혜우는 그날 밤 책방에서 받아온 시집을 천천히 펼쳤다. 낡은 종이 냄새가 방 안을 채웠고 익숙한 문장들이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곳을 두드렸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자 문득 재현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어릴 적 감정이 왜 그렇게 버거웠는지, 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났는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땐 감당할 수 없었지? 그녀는 혼잣말을 흘리며 책장을 덮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책마루에 들렀다. 문이 열리자 재현은 여전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그 시집 다 읽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어땠어요? 혜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그땐 읽기 무서웠던 구절이 이제는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책방 한켠.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시 마주 앉았다. 말보다는 마음이 오가는 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들이 혜운에겐 오히려 더 따뜻했다. 혜운 씨, 네, 그때 왜 말없이 떠났어요? 그 물음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질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너무 좋아했어요. 재현은 놀란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당신이 가진 불확실한 미래,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들, 내가 당신을 짊어질 수 없을까봐 겁났어요.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그 말이 조용히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소개팅도. 연애도 해봤지만 결국 다 소용없었어요. 해우는 숨이 막힐 듯 했다. 왜요?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났다.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감정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재현은 살며시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괜찮아요. 혜운 씨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해요. 그 말에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울컥함을 느꼈다. 며칠 후 책방은 휴일이었다. 그런데도 재현은 혜운을 근처 북카페로 불렀다. 따뜻한 조명과 조용한 음악 사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혜운 씨. 네. 그때 나한테 마음 없었던 건 아니죠. 혜운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요.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순했고 반듯했고 나는 모든 게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땐 내가 붙잡았어야 했나 봐요. 아니에요. 붙잡았다면 더 미워했을 거예요. 당신도 나 자신도. 말끝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죠. 사랑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였는데. 재현은 다시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어요. 그 말에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재현 씨는 왜 이렇게 안 변했어요? 그 사람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그대로 남더라고요.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우리 집에 차 한잔 하러 오실래요? 그 제안에 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커피보다 당신이 내려주는 차가 더 마시고 싶네요. 그 미소 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재현의 집은 책방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작고 단정한 2층 주택, 나무 가구 향과 종이 냄새가 섞인 공간이었다. 혼자 살다 보니 불필요한 건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는 방 한쪽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노란색으로 빛이 바랜 오래된 편지 묶음과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당신이 날 좋아했는지 몰라 불안했던 그 시절. 내 마음을 붙잡으려고 찍었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 위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 그대에게. 읽어도 돼요. 네. 혜우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글자마다 그의 마음이 녹아 있었다.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다 하루가 갔어요. 책장을 넘기던 당신의 손끝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혜우는 조용히 울었다.
아주 천천히, 깊게. 왜 이런 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버렸다면 당신도 나에겐 추억이 됐겠죠.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말 못했지만 나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는 서로 안 그리워도 되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함께 있으면 되니까요. 재현의 집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다. 바닥에 깔린 러그, 햇살이 스며드는 커튼, 그리고 벽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책들. 그 모든 게 그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조용했다. 해우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혼자 살다 보면 불필요한 건 정리하게 돼요. 재현이 말하며 주방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못 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 묶음과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해우는 이미 그것들을 본 터였다. 이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재현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 씨, 냉장고 좀 열어봐도 돼요. 그는 당황한 듯 웃었다. 왜요? 갑자기 당신을 위해 요리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살면서 누가 제 주방에서 요리해 주겠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단출한 식재료들이 보였다. 달걀, 우유, 두부, 김치. 후라이파에는요, 거의 안 써봤어요. 살 때 한 번 쓰고는 안 썼네요. 해우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럼 오늘이 두 번째네요. 잘 보관해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재현은 말없이 주방 옆자리에 서서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달걀을 풀고, 파를 썰고, 두부를 굽고, 김치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는 동안 부엌에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집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냄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해우는 웃었다. 요리는 마음이 들어가야 맛있대요. 식탁 위엔 소박한 한 상이 차려졌다. 두부조림, 계란말이, 김치볶음. 정말 맛있어요. 재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마음 담았어요. 그게 맛을 내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젓가락질은 어색했지만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그 모습이 왠지 해운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재현 씨. 네, 이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정말 많이요. 상상 속에서 수백 번. 해우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두었다. 그 장면 속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당신이 해준 밥 먹고 있었죠. 둘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 사이로 따뜻한 정적이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며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주방 창가에 함께 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손등을 덮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현의 말에 해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매일 당신이 밥 해주고 나는 그걸 기다리는 하루. 해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놀란 듯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주 부탁드릴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지하철을 타고 바닷가가 있는 작은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고 싶어요. 재현이 말했다. 당신과 함께하는 첫 여행 같은 하루.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고요했고 옆자리의 온기는 편안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땐 해가 낮게 기울고 있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흐릿한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전구 씨.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는 한참을 걷다 대답했다.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안 놓치기로 했으니까요. 그 말에 해우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놀란 듯한 표정의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 닿은 그의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그날 밤 민박집에 머물며 그들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된장찌개, 간단한 나물, 그리고 구운 생선, 작은 테이블에 앉아 둘은 마주보고 밥을 먹었다. 정말 이렇게 누군가와 평화롭게 밥을 먹는 게 처음이에요. 혜은이 말했다.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동안은 늘 혼자였어요. 근데 오늘은 다르네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조용히 바닷가를 걸었다. 달빛이 바다 위로 흘렀고 그림자는 나란히 늘어섰다. 혜우는 그의 팔을 살며시 감쌌다. 정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기다려줘서.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작은 방, 작은 창, 그리고 조용히 숨 쉬는 두 사람. 이불을 펴며 혜우는 말했다. 여기 두 사람만의 시간이 머무는 공간 같아요. 그는 등을 기대며 대답했다. 이곳이 당신과의 첫 밤이라서 그래요. 그 밤은 뜨겁지 않았지만 깊고 조용했다. 무엇보다 확실했다. 부산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책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부드럽게 흘렀고 책등 하나하나에 익숙한 손길이 스며들어 있었다. 혜우는 재현이 커피포트를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혜운 씨, 잠깐 이것 좀 받아줄래요? 재현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고 유난스럽지도 않은 그냥 마음처럼 맑은 반지. 혜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현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린 이미 많은 걸 지나왔잖아요. 이어지지 못했던 시간도, 말하지 못한 감정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요.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의 첫사랑이었고 지금은 당신의 마지막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혜우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이 먼저 앞섰다. 결혼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저
남은 인생. 함께 걷는 사람으로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재현 씨, 응, 사랑은 마음속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당신 앞에 서니까 다시 시작되네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작은 동작 안에 30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책방 문을 여는 손은 여전히 재현이었지만 커피를 내리는 손은 이제 해운의 몫이었다. 서로가 없어도 어느새 서로의 리듬을 닮아가고 있었다. 어떤 날은 재현이 먼저 출근했고 또 어떤 날은 해운이 먼저 나와 책 사이 먼지를 털었다. 조용한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책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해운 씨, 우린 이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굳이 이름이 필요할까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선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싶어서요. 해우는 천천히 대답했다. 우린 그냥 당신이에요. 그 말 하나로 충분한 사람. 그날 오후 책방에 단골 손님인 동네 노인이 찾아왔다. 사장님, 커피 향 참 좋네요. 이분이 내려주신 거예요? 해운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재현이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복이 많아서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인생은 늦게 찾아온 사랑이 더 깊고 오래 가는 법이죠. 밤이 되면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말없이 음악을 들었다. 어느 날은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해우는 노랫말을 따라가다 조용히 말했다. 전구 씨. 요즘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요. 당신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는 비밀. 재현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우린 서로에게만 알려진 관계니까요. 그게 더 좋아요. 그 말에 해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삶이 자연스럽게 엮이고 있었다. 사랑은 꼭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눈빛, 송긋, 그리고 매일 아침 함께 내리는 커피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가을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운 씨, 같이 병원에 가요. 병원요. 예방검진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일 같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병원에 간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 될 줄이야. 재현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게요. 예전엔 놀이공원이었는데 지금은 건강검진이네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둘은 서로를 더욱 깊이 마주하게 되었다. 피검사, 심전도, 초음파. 낯선 기계 앞에서도 재현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덜 무서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나는 끝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울렸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머리는 휘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둘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도시의 불빛보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더 따뜻했다. 해우는 조용히 말했다. 재현 씨, 우리 하루하루를 더 아껴서 살아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 씨가 옆에 있는 하루라면 그 자체로 선물이에요. 그날 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았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창밖엔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충분했다.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디 가요? 그는 작은 종이 지도를 꺼냈다. 펜으로 붉게 표시된 곳 전남 고흥 근처 바닷가 마을이었다.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곳이에요. 사람도 많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혜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거 왠지 영화 같아요. 우리 사랑이 원래 영화 같잖아요. 그는 장난스레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조용하고 따뜻한 마을이었다. 민박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다 냄새가 부드럽게 코끝을 스쳤다. 해우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여기 이상하게 익숙해요. 아마 우리가 상상했던 장면들이 닮아서일 거예요. 재현이 말했다. 그들은 짐을 풀고 작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낡은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다. 정말 아무도 모르네요.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걸. 혜운의 말에 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아요. 아무런 설명 없이도. 그저 당신과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날 저녁, 둘은 동네 작은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했다. 싱싱한 조개, 된장, 호박, 두부, 그리고 간단한 나물 재료. 요리, 같이 해봐요. 혜은이 말했다. 전 보조만 할게요. 주방의 주도권은 당신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작은 주방 안에서 그들은 나란히 섰다. 조개를 손질하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웃었다. 바닥에는 물이 조금 튀고, 채소가 흩어졌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차려진 조개된장찌개, 나물, 구운 생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다. 정말 맛있네요. 재현이 첫 숟갈을 들고 말했다. 재료 덕이죠. 혜우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둘은 민박집 앞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해는 이미 졌고 달빛이 잔잔한 바다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이어졌다. 정말 고요하네요. 혜운이 중얼거렸다. 이런 곳에서 당신이랑 늙어가면 좋겠어요. 재현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그의 팔을 감쌌다.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그 긴 시간 동안 날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그는 말없이 그녀의 임에 입을 맞췄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밤. 그들은 작은 창이 있는 방에서 이불을 펴고 마주 앉았다. 여기 두 사람만의 시간이 고요하게 머무는 공간 같아요. 혜운이 말했다. 재현은 등을 기대며 조용히 웃었다. 이곳이 당신과 함께하는 첫 밤이라서 더 특별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들은 천천히 서로의 품에 안겼다. 그 밤은 조용했고 따뜻했다. 뜨겁지 않았지만 깊고 진심이었다. 서로의 온기가 이불 속에 스며들었고 숨결 사이로 지난 세월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이튿날 아침 해는 천천히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고 바다 냄새는 여전히 부드럽게 실내를 감싸고 있었다. 재현은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조용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혜운이 부스스하게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따뜻한 식빵과 사과, 그리고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아침인가요? 그의 어색한 미소에 혜운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만든 첫 아침이라면 뭐든 맛있죠. 그는 수줍게 웃으며 커피 잔을 그녀 앞에 밀어주었다. 그 순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별일 없이 시작되는 하루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둘 다 처음 알게 된 듯 했다. 재현 씨? 응. 어제 밤에 했던 말 기억나요. 어떤 말이요? 우리가 여기서 늙어가면 좋겠다는 그 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었어요. 그게 내 오랜 꿈이었거든요. 당신과 책 냄새 나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삶. 혜우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그 꿈을 꾸어요. 더 이상 상상만 하지 말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금이라면. 당신과라면 어떤 삶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기차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혜우는 손에 쥔 종이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전구 씨, 있잖아요. 응. 당신이 없던 시간도 결국은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린 서로의 마지막이 되는 거네요.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응?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채워갈 남은 페이지들.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써 내려가요. 그날 이후 그들은 책방으로 다시 돌아왔고 문득문득 서로를 바라보는 횟수가 더욱 늘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쌓이고 매일 조금씩 확인하며 결국은 삶 전체를 감싸는 무엇이 되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책방으로 돌아온 후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출근 시간은 여전히 오전 10시. 문을 여는 손은 여전히 재현이었고 커피포트를 올리는 손은 자연스럽게 혜운의 몫이 되었다. 책장 사이 먼지를 털고 새로 입고된 책들을 정리하고 손님과 조용히 책 이야기를 나누는 하루. 겉보기엔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 그들의 하루는 서로의 호흡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없던 조용한 시간. 해우는 커피잔을 들고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책을 읽을 때마다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이 있었다. 그 버릇, 아직도 있네요. 해운이 말했다. 재현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버릇이요? 책 읽을 때 입술 물어뜯는 거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당신의 사소한 버릇들 다 기억나요. 그 시절엔 그게 다 좋았거든요. 그 말에 재현은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봤다. 그땐 말 못했지만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책 넘기면서 혼잣말하던 모습, 자판기 커피 마시고 찡그리던 표정. 그런 것들이 저에겐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이유였어요. 해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문득 솟구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재현 씨, 나 당신을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 근데 그땐 내가 너무 약했고 현실이 무서웠어요. 알아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이해처럼 느껴졌다. 그때 당신을 붙잡았다면 당신이 나를 더 미워했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붙잡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었으니까. 손 내밀면 당신이 더 외로워질 것 같았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 놓았다. 말끝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 고요한 대화가 오히려 마음을 풀어주었다. 늦은 오후, 책방 문이 닫힌 뒤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밖에는 가을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기타 연주가 흐르고 있었다. 해우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전구 씨, 혹시 우리가 진짜 부부처럼 보일까봐 걱정 안 돼요. 재현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요. 아직 정식으로 말한 적 없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해운 씨,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문을 열고, 함께 하루를 나누고 있잖아요. 꼭 말로 정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그게 좋아요. 오히려 이름 없는 관계가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엔 말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책방을 열고 있었을 때였다. 동네의 나칙은 손님이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사모님은 오늘도 커피 향 좋게 내리시네요. 해우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재현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복이 많아졌죠. 요즘 노인은 덧붙였다. 인생은 말입니다. 서두르면 무너지고 늦게 오면 더 단단해지지요. 그 말에 해우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운 씨. 정식으로 우리 둘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같이 사는 거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해운이 천천히 대답했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집, 그 문 앞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내일 같이 이사 갈까요? 내일이요. 오래된 내 자취방보단 당신 집이 훨씬 따뜻하니까요. 그 순간 가로등 아래 그들은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깊고 따뜻했다. 이튿날 해우는 짐을 정리하고 오래된 자취방을 깔끔히 비웠다. 재현은 직접 이삿짐을 옮겨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같은 집에 사는 거네요. 그녀는 웃었다. 이제야 진짜 퇴근 후 누군가 기다리는 집이 생겼어요. 이사 첫날 밤, 그들은 함께 이불을 깔고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처마를 타고 똑똑 떨어졌고 방 안은 조용하고 포근했다. 이런 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현의 말에 해우는 고개를 돌렸다. 이젠 자주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잖아요. 그는 작게 웃었다. 그 말, 정말 듣고 싶었어요. 이삿날 이후 두 사람의 하루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함께 걷고 주방에서 해우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재현은 신문을 꺼내 펼쳤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지는 동선과 시선. 이젠 진짜 부부 같죠. 혜은이 웃으며 말했다. 재현은 커피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오래된 부부 같아요. 편안해서 그 말에 혜우는 잠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편안하다는 게 꼭 사랑이 식은 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건 오히려 깊어진 거겠죠. 식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 책방에서도 집에서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오후 해우는 창가에서 커튼을 걷다 말고 조용히 물었다. 재현 씨? 응, 우리 참 많이 돌아왔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해우는 커피잔을 들고 책장을 넘기다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무심코 작은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나칙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겉표지는 시간이 지나 빛바랬고 가장자리는 조금 헤어져 있었다. 이거 뭐예요? 그녀가 묻자 재현은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냥 오래된 일기예요. 열어보셔도 돼요. 해우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글씨는 단정했고 감정은 조심스러웠지만 진했다. 오늘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웃음은 여전했다. 그 웃음 하나로 하루가 살만해졌다. 또 다른 페이지. 혜운 씨가 사라지고 나서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책방을 지키는 건. 어쩌면 언젠가 그녀가 다시 들어올까봐 기다리는 마음일지도. 해우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눈물이 차올랐다. 그의 글은 오랜 침묵처럼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끝내지 못한 사랑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이걸 매일 썼어요. 재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떠난 그날부터 가끔씩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마다요. 혜우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이 노트 안에 있는 당신, 참 외로웠겠다. 그땐 나한테는 글로라도 감정을 붙잡는 게 필요했어요. 당신이 남긴 모든 흔적을 놓지 않으려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아팠을 텐데 지금 곁에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혜우는 그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 안에는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그의 사투, 그리고 그가 감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등을 맞대고 앉아 음악을 들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혜운 씨, 처음 당신을 다시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그날 책방 문 열고 들어온 당신을 보면서 혹시 또다시 사라질까봐, 다시 눈을 감았다 뜨면 당신이 없을까봐 혜우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 이제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매일 확인시켜 줄게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그는 작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오늘도 내 손 한번 잡아줄래요? 혜우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오래 기다렸던 그 온기. 며칠 뒤 책방에 새로운 책이 입고되었다. 서가를 정리하던 혜운이 웃으며 말했다. 이 책 알아요 대학 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예요. 기억나죠? 당신이 그 책 덮고 울었잖아요. 그땐 감정이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읽으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재현은 그 책을 조용히 펼쳐 한 구절을 읽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 다녀간 자리였다. 그들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혜운이 말했다. 그 긴 시간이 사랑이 떠난 게 아니라 사랑이 머물러 있던 자리였구나. 그날 밤 재현은 혜운에게 조용히 물었다. 혜운 씨, 아이, 앞으로도 매일 내 일기에 당신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일기에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라는 문장이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기대 앉아 서로의 손끝에 감긴 온기를 오래도록 느꼈다. 겨울은 조용히 다가왔다. 책방 창가에 걸어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거리엔 낙엽 대신 눈발이 조금씩 흩날렸다. 재현은 혜운에게 말없이 목도리를 감아주었다. 춥죠, 조금요? 근데 이 목도리 덕분에 괜찮아요. 그녀는 그의 팔을 살짝 붙잡았다. 우리 오늘도 같이 병원 가요. 지난번 검사 결과도 다시 봐야 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기다리는 동안 혜우는 재현의 손등을 살며시 문질렀다. 괜히 긴장되네요. 괜찮아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검진이 끝나고
둘은 병원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따뜻한 어묵국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어묵국 한 그릇 나눠 먹는 것도 좋네요. 혜운이 말했다. 누군가랑 국물 나눠 먹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재현도 웃었다. 그날 저녁. 혜우는 혼자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말리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새치가 늘었다는 사실에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웃었다. 재현이 뒤에서 수건을 들고 와 조심스레 어깨에 올려주었다. 하얀 머리도 당신한테 참 잘 어울려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 지금은 로맨틱한데 나중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좋아요. 이미 마음에 오래 담아뒀는 걸요. 해우는 순간 울컥했다. 그가 늘 그렇듯 담담하게 마음 깊은 곳의 말을 꺼내놓는 방식에 그녀는 늘 약해졌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녀의 말에 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시기.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따뜻한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혜우는 책장을 넘기다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응, 나.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별일 없는 하루, 별말 없는 저녁. 그냥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이 평범함이 결국은 우리가 찾던 행복이었나 봐요. 봄이 오기 전 눈이 내렸다. 서점 유리창 너머로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는 풍경을 보며 재현은 문득 말했다. 우리 이따가 눈길 산책할래요. 좋아요. 처음 같이 맞는 눈이네요. 눈이 조용히 소복이 쌓이는 저녁. 두 사람은 서로의 팔을 꼭 끼고 골목을 걸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두 줄로 나란히 이어졌다. 재현은 말했다. 이 눈이 녹아도 우리 발자국은 마음속에 남겠죠. 나는 앞으로 당신 손 놓지 않을 거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더 꼭 쥐었다. 그럼 나는 매일같이 손 내밀어 줄게요. 당신이 흔들릴까 봐. 혜우는 조용히 그에게 기댔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렸던 거였나 봐요. 봄이 조금씩 다가오던 어느 날 아침. 재현은 작은 화병에 들꽃을 꽂아 책방 진열대에 올려두었다. 혜우는 그 옆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오늘 아침도 참 좋네요. 당신이 있는 아침이니까. 그날 단골 손님이 와서 커피를 마시다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을 보면 꼭 오래된 부부 같아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아는 사이. 혜운과 재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사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오후 재현이 혜운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엔 오래된 앨범 한 권과 조그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대학 시절 그녀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그 옆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때의 너를 처음 마음에 담았던 순간 혜우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 속 내가 그렇게 당신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의 당신, 지금의 당신, 앞으로의 당신 모두 그녀는 앨범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당신의 모든 계절을 나와 함께 해요.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다. 서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전거 바퀴소리, 햇살에 간지럽혀지는 오후, 재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당신 곁에서 책 읽으며 보내고 싶어요. 해우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 옆에서 그 페이지를 넘겨줄게요. 잠시 말이 없던 두 사람은 마치 이미 모든 걸 약속한 사람들처럼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점 안엔 종이 냄새, 커피 향, 그리고 오래된 시간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책을 읽는 두 사람의 눈빛은 평화로웠고 그들의 하루는 작지만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나이 들며 서로의 결을 익히고 말 없는 시간을 견디며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의 마지막이 되었다.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가장 따뜻한 처음이 되어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들의 봄이었다.